한 가족이 곤돌라를 타고 있네요. 잠깐. 근데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온병과 종이컵이군요. 보온병에서 흘러나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가족을 곤돌리에가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한독에 관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외국 커뮤니티인 레딧 혹은 제보 메일을 통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태리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곤돌리에로 일하고 있는 알베르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동양인들은 전부 시끄럽고 냄새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곤돌라에 가급적이면 동양인을 태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사실 제가 이렇게 동양인을 극혐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로마로 여행을 갔을 때 트레비 분수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글쎄 동양인들이 트레비 분수 안에서 발을 담그거나 발을 씻다가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유럽 관광객들과 로마 현지인들은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들에게 몰아주의를 주지도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리고 구경만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경악할 일은 분수에다가 페트병 입구를 갖다 대고는 물을 떠 마시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다 딸아이는 정말이라며 자신의 친구들도 같이 봤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런 동양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양인 전부가 저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양인들에게 대한 편견이 심해지진 않았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다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제가 동양인들을 싫어하게 된 건 제 친구가 몰던 곤돌라에 있었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곤돌라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곤돌라에는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고 곤돌리애들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면서 베네치아를 이동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저희가 노를 저으면서 안내를 하는데 제 친구의 곤돌라에는 그날 여러 명의 동양인들이 탑승했어요. 근데 그들은 곤돌리의 안내나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더니 사진을 찍는다고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는 그들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제 친구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더 시끄럽게 떠들며 사진을 찍기 바빴죠. 다리 아래로 지나가야 하는 구간에 다가서서 제 친구는 제발 좀 앉으라며 위험하다고 소리쳤고 근처에 있던 다른 곤돌라의 곤돌리에도 함께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그들은 곤돌리애들의 말을 무시하고 셀카를 찍기 위해 곤돌라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 앉았습니다. 순간 곤돌라는 균형을 잃고 뒤집혀 버렸고 그들과 곤돌리애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10년이 없는 기간 동안 곤돌라를 운행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리 지르며 다른 곤돌라에 올라타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그더진 몸을 이끌고 남의 곤돌라에 올라타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제 친구 곤돌리에게 운전을 뭐 그딴 식으로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정말 동양인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정말 배려라고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엄청나게 이기적인 족속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 역시 그 이후로 생업인 곤돌리의 일을 몇 달 쉬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베네치아를 찾는 동양인들의 이상한 행동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배가 툭 튀어나온 남성이 꼬마아이나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배를 깐 채로 돌아다닌다거나 아이의 바지를 아무데나 벗겨서 길거리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누게 하거나 길거리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는 음식을 먹거나 카페에서 그런 악취가 하는 음식을 꺼내 나눠 먹거나 하는 행동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점점 견고해졌죠. 그래서 저는 제 곤돌라에는 절대 동양인을 태우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시국이라 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금지되던 때 한동양인 가족들이 제 곤돌라를 타고 싶다며 요청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다른 곤돌라를 타라고 했겠지만 그때는 너무 관광객들이 없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 곤돌라에 태웠습니다. 젊은 동양인 부부와 작은 꼬마아이, 젊은 부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젊은 부부는 꽤 유창하게 이태리어를 잘해서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이태리어는 잘하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동양인들은 대다수가 시끄러운 자신의 모국어만 할 수 있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이 젊은 부부의 부모정으로 보이는 나이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이 동양인 가족에게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 곤돌라를 운행하면서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양인을 볼 때마다 그냥 동양인이라고 뭉뚱그려서 봤었는데 제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인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서 새롭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태껏 제가 알고 있던 동양인의 이미지는 중국에서 온 것이더군요. 이 가족들은 제가 알던 동양인 아니 중국인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꼬마애는 시끄럽게 보찰밥도 한데
조용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신기하다는 듯 물살을 보거나 풍경을 보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작게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이 동양인 가족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 곤돌라를 운행하면서 그들과 이태리어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부부는 와이프는 작가고 남편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살다가 이태리에 여행 왔을 때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둘 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국이 아닌 이태리로 가서 살자고 협의를 해서 이태리에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싶어 몇 개월 동안 이태리에 체류하고 계셔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은 가기가 힘드니 그래도 여행이 가능한 국내의 명소들을 구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젊은 남편은 가방에서 음료를 꺼내 통째로 아이에게 주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려 보여서 음료를 먹다가 쏟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제 둘째 아이도 딱 그 꼬마 아이만한 나이인데 항상 음료나 물을 먹다가 엎지르거나 옷에 음료를 쏟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 남성이 꺼낸 음료 수입 부분이 마치 꼭지처럼 돼 있어 아이가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뚜껑을 닫는 것도 아닌데 누르면 음료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그 병에 그려진 체리커를 가지고 놀면서 목이 마르면 다시 음료를 마시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걸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던 중년의 여성은 살짝 제 눈치를 자신의 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더군요. 그러자 젊은 여성이 저에게 혹시 곤돌라 위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커피를 사러 가자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커피를 사러 가고 싶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커피를 잘 드시질 못해서 커피를 준비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이었으면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막 꺼내 먹으며 쓰레기는 강에 막 버렸을 게 분명하니까요. 제 대답을 듣자 젊은 여성은 고맙다고 말하며 남편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보온병과 종이컵을 꺼냈어요. 그분은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따라 나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한 잔 건네더군요. 저는 잠깐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역으로 가서 곤돌라를 세워두고 그들이 저에게 나눠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다수의 경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매일 하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는 에스프레소와 다른 맛이지만 제 입맛에 정말 잘 맞더군요. 달달하면서도 향긋한 커피의 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온병에 타서 들고 다녀도 이 정도 맛이 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가족은 빙긋 웃으며 그저 믹스커피를 몇 봉 탄 채로 물만 부으면 완성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자 중년의 여성이 영어로 우리가 여분으로 가져온 믹스커피가 있으니 좀 나눠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들에게 믹스커피를 받았습니다. 저는 커피 익스를 받고 더 곤돌라를 운전했습니다. 그들은 곤돌라에서 내릴 때 자신들이 사용한 종이컵을 다 챙기고 제가 쓴 종이컵까지 같이 모아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베네치아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고 가더군요. 지난번 친구의 곤돌라 위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막 일어나서 날뛰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사진도 안전할 것 같은 곳에서 잠깐씩 핸폰을 꺼내 제자리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정말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와이프와 딸에게 오늘 저의 곤돌라에 탔던 한국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의 편견을 깼던 그들의 태도와 아이가 먹던 신기한 음료수며 보온병에 들어있던 커피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선물해준 커피 미스는 집으로 가져가서 와이프에게도 선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물을 부어가면서 커피의 농도를 맞췄는데 세상에 제 아내도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더군요. 이 세상에서는 커피하면 에스프레소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편하게 카페인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니 너무 쇼킹했습니다. 제 딸은 그런 저와 아내를 보더니 이태리 지역 방송사에서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딸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해보더니 저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한국인 다둑이 쓰던 종이컵 같은 곳에 스틱을 부어서 물을 넣고 스틱 포장기를 반으로 접어서 휙휙 저은 뒤에 커피를 제공하는 동영상이었죠. 아니 저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니. 저 아내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거냐며 놀랍다고 연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던 딸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해외직구로 한국의 믹스커피를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그래도 곤돌라 위에서 아까처럼 혼자 쉬거나 할 때 믹스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 주문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딸아이에게 혹시 한국의 어린이 음료도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저에게 화면을 내밀더군요. 맙소사 한국의 어린이 음료는 대다수가 그런 뚜껑이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옷에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돼 있더군요. 저는 딸아이에게 믹스커피와 함께 어린이 음료도 함께 주문하자고 이야기했죠. 저희 와이프는 이런 게 있냐며 이제 둘째 아이의 빨래를 좀 덜 할 수 있겠다며 웃었죠. 해외직구로 물건을 받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믹스커피와 어린이 음료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됐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가 아니더라도 베네치아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면 믹스커피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저는 무조건 동양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그 한국인 다족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저는 동양인들이라면 질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믹스커피의 맛을 알 수가 없었을 테죠.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커피의 고장으로 불리우는 이태리에서도 사랑받는 믹스커피라니 정말 뿌듯해집니다. 저 역시도 하루에 꼭 한두 잔 이상은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저희 믹스커피나 어린이 음료가 많이 신기한가 봅니다. 앞으로도 곤돌라를 운전하면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베르토 씨. 오늘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